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줬던 코인 시장이었죠. 분위기 지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7,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주말 사이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 2.6% 오른 2조 8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52% 급증한 채 650억 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름 가파른 유동성을 어제 오늘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현재 31점까지 올라온 채 지난주 10점대에 머물렀던 극단적 공포 구간을 탈피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의 시즌은 아직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17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 ETF의 유입량은 어떠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들이 계속해서 현물 ETF를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발 현물 ETF의 유입량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됐던 촉매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60.6%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이더리움이 8.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한지 전반적인 가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3%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채 86,700달러 선을 달려가고 있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전일 대비 3.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름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2,000달러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2,070달러 선을 이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두 종목이 있겠죠. 솔라나와 체인링크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전일 대비 5%대 가격 상승을 보여줍니다. 솔라나는 138달러 선을, 체인링크는 1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중국 계열 코인들은 약간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BNB는 약보합권에,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홀로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는 소식들이 좀 강하게 전해지면서 중국은 확실하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죠. 이러한 여파 때문일지 일단 중국 관련 코인들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 있었던 시장 안에서의 핫 이슈와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핫 이슈는 결국 루머로 판정되긴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 트위터에서 하나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백서가 벽 한켠에 걸려있는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지만 영상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해당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AI 영상이 제작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것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 아닐까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가격 변동성, 오늘 새벽까지 잘 유지해준 채 87,000달러 선 가격 회복에 나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 랠리가 개최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미 코츠 CEO는 하반기에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통화 공급 속도 조절이 나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 보시는 건 비트코인 반감기별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과거 반감기 때와 마찬가지로 피크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해서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왔을 때 대입을 해보자면 이번 피크 사이클에는 60만 달러 이상까지
내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시장에 추가적인 촉매제가 재어졌던 건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이었습니다. 보통 일요일쯤 되면은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곤 하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보통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말에도 세일러가 글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오렌지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적었는데 여기 동그라미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시간들입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로 직결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로 사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기다려보시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격 구간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85,000달러의 주봉 마감이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87,000달러까지 올라간 비트코인인데 이번 한 주 내내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85,000달러가 나온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사이클 안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월에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최저를 찍었다가 지금 3월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 해당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 쪽의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안에 보유량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래소 안에서 보유량이 없다는 건 내가 이더리움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이체시켜서 당분간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보통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100개에서 1000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지난 3일 동안 12만 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보유한 것도 체크가 됐고요. 최근 가격 약세가 강하게 이어졌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온체인 지표와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XRP 리플의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투자자의 증가율이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채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3달러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일 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신규 주소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일가인 WLFI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량으로 멘틀이라는 코인을 다시 한번 재매수에 나섰는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리스트 보시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멘틀을 추가적으로 보유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체인링크나 WPTC, 이더리움과 같은 종목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도의 흐름보다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트럼프 일가가 따라가고 있는 코인들의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도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 일가도 현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한 이후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되려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전까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최근에 잠잠하다 싶었더니 주말 사이에도 다시 한번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본인이 출시했던 밈코인이죠. 트럼프 코인과 관련된 언급을 내놨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코인이 가장 멋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남기자 오늘 장중에 트럼프 코인이 홀로 10%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기준으로는 알트코인들 안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본인의 밈코인을 다시 언급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주요 물량 락업 일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의 언락 일정들이 있습니다. 코인이 언락된다는 건 묶여 있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혹은 추가적인 변동성과 함께 되려 가격 상승의 촉매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월드코인이나 프라임 그리고 옵티머스와 같은 코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적지 않은 비중들이 이번 한 주간 언락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잘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주요 종목들과 이슈들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남아있을지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가격 횡보를 이어가던 코인 시장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일단 긍정적인 상승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좀 그림을 그려봐도 될지 전문가분과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보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트코인부터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띄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의 지금 일봉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현재 주말간에 비트코인이 꽤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봤었고 주말간에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못 썼는데 83,000 부근에서 87,000까지 지금 꽤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한번 찍고 바닥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찍어주면서 슬슬 반등을 해야 될 시기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냐? 그거를 물으신다면 저희가 먼저 작동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채널을 그어볼 건데 이쪽 고점이랑 이쪽 고점을 긋고 그 다음에 저점을 그어준다면 자,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고 한들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지금 상단부의 부근은 한 90K 부근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락 채널은 낮아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일자 기준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는 약 90K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던 수평 저항선 있죠. 이 부분.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90K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90K의 수평 저항이랑 현재 지금 이 하락장 상단부 90K의 부분이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멀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넣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 안 하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하단부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돌파를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우리가 남은 뭐 관세 해결, 그다음에 금리나 이런 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이제 2017년, 뭐 2021년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2017년에 좀 리마스터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4년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번 쉬고 지금도 한 번 쉬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긴 횡보를 이어간 다음에 이제 큰 이슈, 금리 인하, 이제 전쟁 해결, 그 다음에 관세 해결, 이런 게 전부 다 해결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큰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락장의 상단부 90K의 부분을 돌파 지지가 나와야 그때 좀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평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평선인데 지금 이평선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지금 파란색이 21일평, 그 다음에 빨간색이 61일평, 그 다음 보라색이 121일평, 그 다음 검은색이 이제 211일평, 그 다음 위에 있는 구름대는 이 중기평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위의 저항이 중장기 관점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확실한 돌파 지지가 나왔을 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반등을 보여줘서 반갑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하락 채널 안에서의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9만 달러를 또 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 속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떠할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차 코인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타체인과 멘틀, 빔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타체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체인 좀 어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죠. 좀 익숙한 코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을 오늘 또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바닥에서 네. 매수세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 매물대의 지지를 돌파해주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인을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골랐습니다. 네, 바로 볼까요? 네, 바로 스타체인 보겠습니다. 네, 제가 스타체인에 지금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우선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좀 신기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제가 좀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자, 코인에는 이제 코인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 쌍봉, 그다음에 뭐 쌍바닥, 그다음 삼중바닥, 뭐 헤드앤숄더, 뭐 플래그, 그다음에 뭐 라이징 웨지, 그런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자, 지금 자리를 보시면 한번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깃발형 모양, 약간 조금 플래그 패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코인의 이 패턴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하는 거고, 특징이 있다면 내려간 만큼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줄을 긋고 이렇게 하단부까지 그어준 다음에 이거를 복사 붙이기를 해주면 지금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부분까지 하락을 했죠. 이게 좀 신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는 이런 패턴 공부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하단부부터 슬슬 지금 자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지금 크게 해줬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보시면 일봉 관점으로 매수세가 크게 나왔죠. 이제 양봉이 엄청나게 크게 출현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거대한 음봉이 나왔지만 이 음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 저점을 이탈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매물대 가로줄 그려볼 건데, 네, 499원. 자, 이 부분에서의 돌파 지지가 지금은 사실 이탈했지만 아까는 나왔었죠. 돌파가 나왔고, 만약에 일본 관점으로 지금 이 499원 부분을 돌파 지지를 해주고 좀 시간이 흘러간다 싶을 때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타체인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관점인데, 자, 이평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저항은 어디 나왔죠? 구름대 상단이랑 그 다음에 보라색 이평 라인들, 그다음 검은색 이평 라인 120 그리고 241 이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시하게 지금은 바로 한 방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 저점을 이탈한 시점부터 위에 있는 좀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렇게 지금 음봉 캔들이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시간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가격대를 횡보를 잘 시켜준다면 다시 한번 돌파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타체인부터 봤습니다. 워낙 가격적인 위치가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코인으로 먼저 선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멘틀이 준비가 돼 있죠. 앞에서 제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 트럼프 일가 디파이 회사에서 멘틀을 대량으로 또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비트다오에서 1대1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멘틀로 이행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온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부터도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이 멘틀 코인을 고른 이유는 네. 마찬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 하락 추세에서 조금 바뀌었다 상승으로. 그래서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주고 네. 지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멘틀 코인에 제가 차트를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죠. 자, 제가 아까 말했죠. 하락 전환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채널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고점에서 이쪽 고점을 그어준다면 지금 보시면 3월 16일, 뭐 한 지금 기준부터 8일 지났죠. 8일 지난 시점부터 돌파를 나왔습니다. 돌파를 나와주고 다시 이탈을 이 하락 채널 안으로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한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멘틀 코인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말한 제타체인에 앞서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이 매물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멘틀 is good 한마디 해주면 크게 올라가겠지만 뭐 트럼프가 멘틀 코인을 좋아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분명 올라가더라도 이런 매물대 있죠. 좀 그어보자면 네, 1,420원 부근. 자, 이 부분에서 분명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420원부터 그 위로 한 1,430원부터 40원 부근 여기서는 저항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4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1,400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 정고점인 뭐 한 2,100원에서 한 2,0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평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멘틀의 가격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 편까지 키고 한 번 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평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멘틀 코인의 이평관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지금 많은 코인들이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다 장기랑 중기 이평이 다 위에 있습니다. 구름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없고 한 번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정배열이라고 하면 이제 위에 있는 대로 20, 60, 120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2평이 맨 아래에 있고 그다음 62평, 122평 이게 순서가 좀 역배열로 전환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항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멘틀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빔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하락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긴 합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가격 상승 상당히 주목해 볼 만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꾸준히 오른 폭을 키워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빈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이제 이름이 빔이지 않습니까? 네. 마침 빔을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빈코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이름값 하는 것처럼 빔을 한번 크게 올렸습니다. 양봉이 나오죠. 자, 제가 방송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랑 제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인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 매물대 돌파 지지 구간입니다. 물론 이평선, 작도 관점 이런 거 돌파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봐가지고 반전이다 할 수 있는 거는 이 전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이 시점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하락에서 상승으로 아니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런 반전 시그널이 조금 포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작도 관점을 볼 건데 한 번 더. 자, 채널을 그어보자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하락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은 뭐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상승폭은 남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약 14.4원 부근, 이 부근에서의 저항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평 저항입니다.
수평 저항이 대략 한 14.7원. 자, 마침 하락 채널 상단이랑 겹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감사한 겁니다. 이 두 개로 겹친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거고 돌파를 할 때는 그만큼 지지가 강하다는 거니까 돌파 지지가 나올 시에는 그냥 바로 우리가 이 코인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입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14.7원은 상승폭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올 때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저항 라인인 뭐 한 25원, 뭐 37원 이런 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저항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스캐너로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이어봤습니다. 추후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추후 이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혹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이나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 고민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바운스 토큰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5,000원의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3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어서 고점 대비 지금 하락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셔서 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자, 그럼 바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바운스 토큰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운스 토큰은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3월 22일 최근까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팔았으면 이제 한 8배에서 한 8.2배 가량의 수익을 받았을 테고, 물론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자, 지금 자리에서 일단 3만 원대고 이제 매수가가 9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95,000원이면 완전히 최고점 라인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네, 완전히 꼬리에서 사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대략 한 60%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우선 아직 비중이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0%를 확실하게 잘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이쁘게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도를 해서 파는 전략일 것 같고, 자, 먼저 채널을 그어보겠습니다. 채널을 그어보자면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준다면 현재는 이 상승하는 채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채널 상단부를 이탈을 했죠. 네, 상단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부분과 이 지지선 여기를 동시에 터치를 하면서 반등해주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남은 50%에서 한 25%씩 조금 들어가면 평단가가 내려가면서 좋았을 텐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큰 하락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 보면 현재는 수평 지지 이 부분이 26,400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채널의 중단선 부분을 현재 지금 터치를 해주진 않았지만 비슷한 부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6,000원 이 부분에서 한 28,000원까지
채널의 중간선까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올 때에는 천천히 한 뭐 10%, 10%, 10%씩 좀 진입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중간선까지 이탈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 있죠. 현재 기준으로 21,000원입니다. 이 21,000원을 터치해주고 반등을 할 때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남은 비중을 조금 진입을 해가지고, 평단가는 물론 95,000원이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뭐가 2만 원대에서 아니면 3만 원 초중반대에서 잘 진입을 하신다면 평단가가 그래도 대폭 내려갈 겁니다.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갈 수 있고, 물론 그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도 현재 상황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평단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바뀌게 될 시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분할 매도를 해서 다시 한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와 실제 가격 차이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만 원에서 3만 원 부근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 고민으로는 베라체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의 비중이 35%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전일 대비 나름 4% 반등을 해줘서 10,000원 선 돌파를 해준 상황이네요.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가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름 지금 목표가와 매수가와 실제 가격 차이가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자, 그럼 바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베라체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우선 베라체인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현재 지금 작동 한점 확인해 봤을 때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주고, 네, 현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지금 봤을 때는 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 3일 연속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분의 이제 평단가는 13,000원 부근, 네, 요 부근이겠네요. 네, 이 부분이고 현재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다면 적어도 이 수평저항, 당장 보이는 수평저항이 11,000원 부근이 있습니다. 11,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돌파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도 진입이 가능하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일부 비중 35%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한 20%가량의 비중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가지고 있는 권장해 드리고, 만약에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좀 더 봤을 때 채널을 그어볼 건데, 이 상승하는 채널 있죠.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 부근, 뭐 어차피 하락하는 이 선이랑 비슷한 금액입니다. 한 9,000원 부근인데 이 9,000원 부근을 이탈을 했을 시에는 손절을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라체인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들어온 것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 들어왔네요. 시바이누 코인이 들어왔고요. 0.03원이 평균 매수가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민코인 하나 투자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나름 민코인 안에서는 그나마 근본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까요? 네, 시바이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시바이누의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민코인이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일단은 걸립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은 일단 올라가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민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SNS 그런 데에서의 언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된다면, 자, 먼저 평단가가 0.03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이고, 물론 평단가는 높습니다. 평단가는 높고 뭐 이 부분이면 저항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저항대가 확실하게 보인 자리고, 자, 그래도 괜찮은 거는 비중입니다. 비중이 20%고 남은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매집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집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지지대 자리 보이시죠? 0.016 부근에서 그 다음에 0.015, 또 높게 봤을 때에는 0.017, 이런 세 부근의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집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단가가 어디든 뭐 비중이 어디든 간에 이제 큰 손실을 좀 피하시고 싶다면
지금 보이는 이 0.015부터 0.017 부근의 매물대 있죠. 여기를 이탈할 시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쪽 매물대 있죠. 네, 23년 6월부터 24년 2월 부근, 이 부근의 매물대까지의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하락폭이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가지고 이 매물대 부근을 이탈했을 시에는 뭐 전부 다 손절이 무섭다면 절반 정도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의 지지가 나왔을 때 남은 비중을 투입을 하시면 평단가는 낮아지면서 이제 뭐 코인 개수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니까 물론 손실은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꿀 수 있겠습니다. 네,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회를 기다려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은 솔라나가 들어와 있고요. 평균 매수가가 39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알트코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여서 투자해 주셨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손실 중이다 또 글을 적어 주셨어요. 솔라나도 이제 비트코인 갈 때 작년 연말부터 정말 가파르게 이제 올랐다가 오래돼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격이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정말 딱 반토막 난 구간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기다려도 이런 코인은 괜찮은 걸까요? 네, 그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분석을 띄워놨고요. 차트 분석을.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근본이 있는 코인이고 이제 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이제 지나가는 미국인한테 뭐 코인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코인을 뭐 분석이 들어올 때나 그럴 때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평 지지가 대략 한 16만 1,000원 선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솔라나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그때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절반 손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지지 구간인 뭐 한 10만 원대나 그런 데에서 조금 추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이탈을 안 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 하락하는 채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어서 이 하락하는 채널 돌파했을 때 금액적으로 한 21만 5천 원에서 한 2천 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가 남은 비중을 천천히 투입을 시켜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쪽 부근, 네, 26만 8천 원의 저항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 봤을 때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16만 1천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솔라나까지 오늘의 종목 고민들 총 4종목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시즌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특히 많이 하락한 알트코인들의 모습들을 시청자님들의 종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에 힘이 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신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먼저 만나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 시각 바로 공략해보면 좋을 코인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코인들이 준비가 돼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코인을 함께 발굴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자, 이 코인을 제가 고른 이유는 네. 지금 트럼프의 발언도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발언과 함께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현재는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지 받쳐주면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코인인데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차트 확인해 볼까요?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피셜 트럼프의 1시간 봉을 띄워놨고요. 자, 제가 1시간 봉을 띄운 이유는 일봉에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띄워놨고요. 자, 1시간 봉에서 아까 그 트럼프의 언급 이후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해줘가지고 다시 빠지나?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었나?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구간이 아주 고맙게도 아주 완벽한 지지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17,300원 선부터 300원에서 200원 선부터 그 다음에 높게 봤을 때에는 한 17,400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데 17,700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300원부터 17,600원, 700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 횡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만약에 17,700원에서 600원 선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자, 눈에 보이는 수평 저항선 있죠. 딱 봐도 이 부분이겠죠. 자, 18,300원부터 더 높게 봤을 때에는 18,500원 이 저항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8,300원부터 18,500원까지가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인 2만 원 부근, 처음에 상장했을 때 나온 이 꼬리 지지 부근이랑 3월 6일 부근에서 나온 저항선, 이 부근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만 200원부터 2만 500원 볼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18,300원에서 18,500원의 저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돌파해주고 그 다음 보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결론 짓자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한 상태에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매집할 수 있는 금액은 17,300원부터 17,600원, 700원 선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18,300원부터 18,500원까지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까 할 경우에는 강력한 수평 지지 있죠. 17,300원부터 그 다음에 17,100원 이 두 부분을 이탈 마감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코인 처음에 시장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었던 코인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제로에서 7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이해상충의 이슈들로 크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자 가격은 크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목표가 18,300원 선 잡고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16,5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숨어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에이셔입니다. 에이셔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새로운 저점 만들면서 우리가 추가 하락을 좀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밑에서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나오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가수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락 중에서의 상가수렴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셔에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에이셔 코인은 새로운 저점 만들어냈죠. 가장 베스트 구간은 이제 57원 부근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강력한 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거와는 다르게 전 저점을 이탈을 해주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있다면 다른 코인이랑은 다르게 아직은 크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 추세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선을 또 그어주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가스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가스럼은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50대 50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했을 때 매수, 아니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상가스럼 안에 있다면 그때는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비추천드리고요. 그냥 관망하시다가 확실하게 방향성 결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포지션을 정해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상가스럼에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대략 한 수평 저항까지 돌파해준 수평 저항이 이 부분이죠. 네, 이 꼬리까지 안전하게 돌파해준 한 53.5원부터 54원 부분 이 부분까지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저항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저항은 자 대략 57원 부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항도 아닌데 왜 57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나요?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했다시피 이 57원 부근은 전에 있던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 57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7원을 안전하게 지금 매도하는 구간을 뒀고요. 만약에 돌파할 시에는 71원까지 상승이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 상가스럼의 하단부 이탈인 한 47원 부근 이 꼬리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3월 21일에 최저점 꼬리 생각해가지고 47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A셔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가 57원이고 손절가는 47원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명은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힌트와 차트를 통해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당연히 이름 공개를 할 수 없고요. 네. 힌트가 있다면 앞에 동물 이름이 들어갑니다. 동물 이름이? 네, 동물 이름인데 한글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영어로? 네, 그리고 그 뒤에 네 글자가 있습니다. 네, 이 동물 이름으로 네 글자. 네. 네, 차트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무슨 코인에 1시간 봉을 띄워놨고요. 자, 제가 왜 이제 이 코인을 가져왔냐 하면 자, 특징이 있다면 하나 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일봉에서 캔들 별로 없다 할 경우에는 이거다 할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로 상승하는 추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채널을 그어볼 건데 저점을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상승의 관점을 남아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평 저항이 있죠. 자, 이 부분 475원에서 한 77원. 자, 이 부분까지의 지금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여기 돌파할 시에는 이 채널의 중단선 부분까지도 상승이 열려 있어가지고 뭐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성으로 충분히 수익성 볼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게 될 시에는 제가 생각한 그런 상승 관점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런 점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평 저항 부분이랑 채널의 중단선 부분까지는 현재 상방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네 글자의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여기에 입장하게 되면 또 어떤 도움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들어오시게 된다면 첫 네. 번째로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비트코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분석도 올려드리고 있고 각종 중요한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코인 트렌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내일 이 시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